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해외 증시는 여전히 강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증시만 힘이 없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운 심정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MSCI 중국 에이즈 편입에 의한 수급 이탈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개인 자금이 급속히 늘어나는 점, 그리고 신용융자의 증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 여러 가지로 제약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시장에서는 또 가는 종목이 있으니 또 이게 눈이 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여러모로 오늘은 쉽지는 않은 하루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해외 증시를 보면은 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이 움직였고,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슈로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반 큰 위협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일요일날 라이브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상단에 부딪혔을 때 미 증시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신세계로 가는지 아니면 급락이 나오는지, 이 두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애플 시가총액 1400조, 삼성전자 340조는 엄청난 괴리를 느끼지만 이 1400조는 자본, 즉 유동성에 의해서 이미 올라간 부분입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는 항상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그게 풀리지 않은 이상 주가가 굉장히 큰 레벨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하루였어요. 특히 이제 HLB가 좀 수급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개별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만 있었을 뿐 전체 제약바이오는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일 급락을 좀 나왔던 메지온이 이제 홈페이지에 자사의 이제 임상 3상은 성공이다, 그리고 NDA를 진행을 해서 곧 신약 신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반등만 나온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장대 연봉을 맞고 회사가 이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간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식 이미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이런 주식은 관심 종목에서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걸 잡는다라는 거는 자살행위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신라젠 장중 이슈가 나오면서 오후에 순식간에 거래대금 1000억 터트리면서 올라갔고, 에이프로젠 그룹주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매매에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에이프로젠을 오늘 공략을 했었는데, 뭐 약수익 정도로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고가권에 있는 거를 리스크 있게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숙달된 트레이더도 스탑로스를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순식간에 손실을 봐도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2천억을 터쳐놨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정도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IT 섹터, 특히 이제 폴더블 관련 부품 OLED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고가권에 있는 것보다 바닥권에서 지금 연신 돌아가는 판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저도 제대로 된 종목을 못 잡고 일단은 뭐 시장 중심주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스윙 포트에는 넣어놓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쪽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해서 저는 남선알루미늄이 대량의 탈락을 하면서 시간 외에도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이 반기문 관련해서 동생이 회사에서 나갔을 때 이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오전에 라이브 때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급이 또 오늘 역시나 그 다른 종목으로 빠져나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DN은 상한가 가는 모습, 뭐 대장이 이제 바뀌었죠. SDN 상한가, 뭐 그 위에 2월도 등이 움직였는데 1등만 가고 나머지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 막판에 국일제지 내일 있을 그래핀 일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분출된 것 같아요. 최근 국일제지를 보면은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좋았고 이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한 번은 직전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직전 고점을 터치하면서 완전 슈팅 엄청나게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고 장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1팅 밀렸는데 이거를 다시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만들어 놨다. 지금은 신세계입니다. 이 위에는 매물이 없는 신세계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피레침이 아마 피레침이 한번 강하게 나오고 거래 대금을 얼마나 터뜨릴지 거래량을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놓고 보죠. 일단 오늘 시장을 대응하면서 이제 수급 체크를 하고 저희 이제 방에서는 아예 관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매는 딱 한 종목만 지금 3일째 공략을 하고 있죠. 딱 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요일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중심 섹터에서 수급이 강한 종목을 위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고 외인의 대량 매도, 기관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 판에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 이거는 극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 코스닥 11월달 10월 말부터 코스닥을 보았을 때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아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은데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융투자가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융투자가 시장을 들어 올리고 연기금이 조금 가세를 했는데 이러한 수급이 금투가 단기성 자금이 있는데 들어왔다가 고점 만들고 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금융투자 자금을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가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시장에. 그래서 오늘 금투의 대량 매도가 좀 시장을 불안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금투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시 자금을 보면 지금 신용잔고가 다시 8조대에서 9조 5천억까지 올라왔어요. 9조 5천억까지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가다가 10조까지 넘어갈지 이게 이제 또 지수가 하락을 하면 가지고 있는 거에 신용을 써서 버티기를 들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신용잔고가 지금 10조에 다시 육박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잔고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를 보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대형주 위주의 반등, 즉 코스피 30%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게 그간에 이제 HLB의 강력한 반등, HLB의 강력한 반등이죠. HLB의 강력한 반등과 상승이 힘을 보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HLB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못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지속적인 노이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상바닥만 만들어 준다면 지금 구간에서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상바닥 구간 패턴이 완성됐을 때 노리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좀 보고 가죠. 오늘은 신라젠을 먼저 볼게요. 신라젠을 좀 보면 장 막판에 이제 수급이 한번 훅 들어왔었습니다. 장 막판에 수급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이 밴드를 만들어 가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 밴드 하단 안 깨는 선에서 봐야 되고, 일단 5일선하고 20일선 정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여기를 갭으로 돌파를 하는지 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신라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면 이 물량 공백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리려고 하는 지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신라젠은 좀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KIC는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사실 이 구간 이 장대 양궁 하단에 걸어놨어요. 이제 7,210원에다가 걸어놨는데 이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여기에서 첫 타점이 7,800원에서 상따를 하기에 들어갔어요. 상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2천억을 터트려 놓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장막판에 국일제지, 장막판에 국일제지가 좀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국일제지 턴에 얘는 작살났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아무것도 한 거 없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내일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리스키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스키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저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못 걸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눌림에서 잡았네요. 여기 눌림에서 잡아서 스탑로스 걸어놓고 이제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상따 할 때 상한가 잔량도 잘 봐봐야 되고요. 체결량, 그 다음에 매도의 강도 등을 같이 본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 거래량이니까 내일 공략해볼 종목입니다. 내일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이 종목도 밀렸어요. 이렇게 이제 수급이 있는 상태로 밀렸으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좀 내려서 하단 밴드를 좀 내려놓고 봐볼 생각이고, 내일 음봉이 한번 떨어지면 뭐 이런 구간을 이런 구간을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900원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텔콘 계열이 많이 빠졌어요. 텔콘 쪽이 많이 빠졌고, 1차적으로는 어제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보려는데 21선 21선 금방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1선에서 7,600원까지 밀어준다면 7,600원, 이제 여기 장대 양봉의 하단이 7,800원, 이 구간까지 밀어주면 21선 첫 매매로 또 잡아보고요. KPM테크도 마찬가지고, 필룩스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뭐가 한 거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시간 외에서는 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좀 좋은 모습이네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원 위로 가는 모습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흐름을 유지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단기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는 오늘 반등을 하고 뭐 소량 매도가 좀 됐어요. 여기서 소량 매도가 되고 물량이 좀 있으니까 전량 체결도 안 됐는데, 일단 여기 21선 구간까지 반등 혹은 여기를 넘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상한가 양봉의 하단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을 강한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하단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주도주, 대장주가 한 번에 죽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큐브엔터, 썬데이토즈, 유엔젤은 오늘도 좋았죠. 유엔젤은 오늘도 좋았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만 보고 종목에서 지우도록 할게요. 유엔젤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유엔젤은 지금도 들고 있어 가지고 오늘만 좀 보고요. 그 다음 썬데이토즈는 어제 이제 음봉에서 공략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갭 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27,000원까지 좀 보고 있고, 파인텍, 국영GNM, 파인텍은 이제는 많이 올랐죠. 이제는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오면 한 번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또 마이너스 음봉에서도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네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꼭 이 종목을 보니까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좀 기억에 남네요. 비슷한 패턴에 비슷한 흐름으로. 그 다음 국영GNM도 이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이니까 5일선 꺾이기 전까지 보시고, 힘스는 딱 고점에서 맞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이 페이크봉이면 내일 돌파가 돼야 되고, 내일 돌파가 안 되면 또 밀렸다 가겠죠. 중장기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동양 EMP, 얘는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잡았다면 상당히 흐름이 좋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일도 시가부터 매매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단기 슈팅이 나왔고 이런 고점권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정리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자 다음으로는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시간 외 첫 타임에 물량이 이제 30% 정도는 먼저 날렸어요. 오늘 매매를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최근 이제 이때부터 매매가 시작이 됐죠. 이 매매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시초가 매도, 그 다음에 어제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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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주도주 안에서 매매라 얘만 오늘 좀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에이프로젠하고 얘랑 삼성출판사만 좀 매매가 진행이 됐고, 에이프로젠은 내일 보면 되고, 이제 이때 물량을 좀 사서 매도하고, 여기서는 이제 다 안 팔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뭐 이슈가 터졌어요. 이슈가. 그리고 이때 저희가 같이 들어갔죠. 이때 원래대로라면 이 종목은 8650이나 8670에 보려고 했어요. 8670에. 근데 이제 사인을 이 가격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안 밀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누군가가 떠받치는 세력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이제 강하게 시장에서 받아주는 누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9150을 종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아예 또 안 줘요. 종목이 9150을 주지를 않고 가기 때문에 종가에 올려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내일 신가를 향해서 갈 겁니다. 이미 이제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이렇게. 그래서 내일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일도 이 종목 안에서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MT 반도체, ITM 반도체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양호한 상태에서 움직여서 내일도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을 지속적으로 넘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완전히 꺾이는 시점에서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톱텍 좋고요. 코렌도 내일 음봉을 좀 떨어지면, 음봉을 떨어지면 매매를 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자금을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꼭 보유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좋으면서도 어려운 게 지금의 시장인 것 같고, 세력주 판에 또 개인들의 급등락을 노리는 이런 바닥권의 저가주들이 속출하는 게 그렇게 시장의 질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도주 안에서의 매매, 그리고 스윙을 한다 하면 폴더블, OLED 아니면 완전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강 신청란에 또 이제 올려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또 공지를 드릴 예정이에요. 공지를 드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스케줄대로 이제 신규는 받기 때문에 그때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